여보세요. 최근 이혼 후 혼자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버지입니다. 남자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혼은 원치 않았어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외도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분노와 혼란이 느껴져요. 혼자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감정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힘들어요. 안 좋은 기억을 빨리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매우 큰 배신과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털어놓으면 마음이 다소 평화로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적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외식도 거의 없었고 장난감 하나도 어려운 정도였어요. 그런 현실을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죠. 부모님을 기다리며 늘 방구석에 홀로 있던 나는 매우 외로운 아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직 학교에도 가지 않은 나이에 돈이 없어 유치원 같은 곳에도 다니지 못했고, 동네 친구들이 유치원에 다녀오던 시간에는 항상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어서 외롭고 지루했던 나는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른 동네에서 온 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내 모습이 쑥스러워서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일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싫어했습니다. 남의 동네에 애가 왜 왔냐라며 욕하고 그네를 타고 있으면 내리라고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쫓겨나 구석 한켠에서 혼자 모래를 만지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시절의 가난한 경험 때문인지 나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명훈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막아주고 친구가 없어 혼자 노는 나와 함께 놀아주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명훈이는 나의 태어난 지 처음으로 만나고 우정을 나누었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가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부터 놀이터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늦게 놀이터에 나타날지라도 그를 기다리며 있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난 부유한 가정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데 우리 집의 아들인 명훈이는 성격이 좋고 착한 친구였어. 외로운 내게 그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이었어. 어려웠던 나에게 정말 잘해줬지. 친구의 생일에 선물을 했을 때 내가 가진 게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한 번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내 생일마다 늘 선물을 줬어. 자기 용돈을 모아서 말이야.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바르게 키우려 한 부모님 덕분에 용돈이 많지 않았을 텐데 떡볶이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모은 돈으로 내게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그 친구가 정말 고마웠지. 명훈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 그저 자기 것을 나누고 싶어 했어. 그때부터 우린 좋은 우정을 쌓아나갔어. 학창 시절에는 명훈이 덕분에 우리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것까지 갖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형제같이 지낼 수 있었어. 물론 명훈이의 부모님께서도 나를 배려해 주신 덕분이 있었겠지. 우리 둘의 우정으로 두 가족 모두 친해지게 되었고, 명훈이의 동생 명준이까지 우리와 함께 자주 다녔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명준이는 내게 형제 같은 존재였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우리는 대학까지 같이 가게 되었고, 심지어 군대에도 함께 입대하게 되었어.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줄 알았던 명원이는 군대에서 전역한 후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으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애인은 아니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보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쉽게 연락할 수 없었지만 자주 통화하고 명원이 한국에 올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그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명원이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명원이는 어릴 때부터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업가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원이는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내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써줬어요. 언니야,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한 거야. 내가 미리 연락해야 했는데 깜빡했어. 수술은 잘 됐어? 건강은 어때?
어제 퇴원했대. 너 덕분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내 덕분이야. 나도 소중한 가족을 돌볼 수 없어서 미안해. 언니야, 미국에서도 우리 부모님 걱정을 해. 부모님께서 제게 대단한 것은 사랑이지만 문명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너가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까지 다 챙긴다니 고맙다. 정말 친구 사이에서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섭섭하게 고맙다. 집안은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챙기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저보다 형이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모두 결혼을 하고 명훈이 부부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만나 부부끼리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명훈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나는 더 일찍 결혼을 하여 이미 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아이가 없던 명월이는 나의 아이들을 자신의 조카처럼 아주 예뻐하며 사랑해주시곤 했어요.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게 되자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도 우리 집의 여성인 아내가 특히 궁금해하는 것이 많았어요. 우리 아내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명훈이 부부를 부러워하셨고 명훈이가 미국에서 받아온 아이들의 선물들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것은 어떤지? 저리는 교육 수준도 높고 아이들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웃 아이들을 보면 거의 사립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서 경험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에 비해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업도 자유롭고 사립학교에서는 승마나 악기도 가르친다고 하던데 좋긴 좋은가 봐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미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토론 수업을 하고 한국과는 전혀 수업 분위기가 다르다던데 솔직히 두 분은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도 이제 두 명이 이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키우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몇 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지만 아직도 잘 못해요. 무리해서라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지 제가 혼자 가르치려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학습 환경도 나아서 좋을 텐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지만 사실 주명이나이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잠깐이라도 미국 경험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놀러와요. 어머 정말 놀라워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어리고 너희도 신혼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전에도 너희 가족들 한번 다 초대할 생각을 했는데 코너가 이를 어렵게 여겼어요. 그리고 주희가 아직 어린데 그러나 주명이 교육에 대해 걱정이 되면 혼자 한번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가 돌봐주면 너도 괜찮지 않겠어요? 당연히 너무 좋죠. 여부 싫을 게 뭐가 있어. 무조건 그러다 보자는 거예요. 매번 미국 생활을 부러워하는 아내가 신경 쓰였던지 명훈이는 큰 아이를 미국 학교로 보내보라며 홈스테이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가 워낙 발해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명훈이를 믿고 아이를 보냈어요. 그렇게 큰 아이가 친구 덕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내는 게 좋다는 아내의 말에 덜컥 보내기는 했지만 역시나 아직 어린아이는 타지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친구네 부부가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환경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에 건너간 아이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미국 학교의 일을 파기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아, 엄마, 나중에 만날 거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를 배워야 해, 엄마. 나는 학교에 가기 싫고 놀러 가고 싶어. 영어를 잘 못하던 아이는 미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어. 처음부터 엄마의 욕심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한 게 뭐 있겠어. 아이가 힘들어하니 걱정되던 내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아내는 완고했어. 여보,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자. 걱정했는데 무슨 병이 나겠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지내면 금방 적응할 거야.
그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 이제 와서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어떡해? 영어를 제대로 배우면 평생 편하지 않을까? 당신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아. 영어는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 아이가 먼저인 거야? 그럼 내가 가면 되자니까? 나이로 인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며 잠시 외로움을 견딜 거야? 그때 명훈이 부부가 돌연 이주하는 일이 있었어. 결혼이 파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깊이 파헤칠 수 없었지만 명훈이는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훈이가 이혼할 만한 일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직접 위로할 수 없어서 아내에게 친구를 부탁했습니다. 당신도 애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텐데 명훈이 좀 챙겨줄 수 있을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가 식사도 챙겨주고 잘 위로해 줄 테니까 친구가 이혼했으니 속상하겠지. 그러나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언제 돌아올 건지 말로 얘기 좀 해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아닌 것 같아. 사실 내가 말하려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들어오면 주의를 다시 여기도록 돌보면 안 될까? 지내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가 정말 재미있더라. 주위 사람들이 이미 5개월 똑바로 찍고 있어. 역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애들이 미국에서 기름을 모르는 게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로 돌아가서 기름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럼 나도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야?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우고 싶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살 수 있지만 애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부모로서 그 정도까지 못하고 싶지 않아. 잠깐 있을 예정이었던 아내는 둘째까지 미국에서 유학시키고 싶다며 제겐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종용했고 자식들을 위한 다는 아내의 말에 저도 결국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지만 기러기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보다 하루하루 크는 아이들을 매일 못 보는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둘째가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 시절의 모습은 그때뿐인데 나는 화면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제 욕심만 부릴 수가 있겠나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매번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마음을 가끔 풀곤 했죠. 이전에는 매일 몇 번씩 연락을 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보여주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기시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다니는지 어머니는 바쁘다고 시작했고 이제는 곧 잘 말을 하기 시작한 둘째도 어머니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심스러워 제가 결국 어머니에게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당시에 요즘 연락도 사라지고 뭐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4시에 나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해? 뭐 당신은 왜 당신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 죄송해서 가사 일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숨겨 쓰고 궁지에 몰린 것 같아 미안해요. 몸이 떨리며 크게 느꼈어요. 그런 때 아내를 의심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날 걱정하고 낯선 곳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었어요. 가족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한 마음에 돈을 아끼며 살게 되었어요. 좋아했던 맥주조차 끊고 한 번도 사지 않았어요. 비행기표가 아깝고 겨우 한 번 만나던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그것도 무산되었어요.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화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자리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어요. 가족들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자녀들을 보게 될 생각에 너무 설레어 잠도 설쳤어요. 돈 문제였더라도 휴가를 이용해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도 세계적 재앙으로 인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꽃 피우는 아침 미팅이 더 기다려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만나러 올 때 그 생각에는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못 자고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기간은 오래 느껴졌지만 자녀들과 아내의 선물을 고르고
한국에서 함께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순식간에 가족들이 한국으로 도착한 날이 왔습니다.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그때의 이후로 도착했다는 문자 연락만 받고 2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손 닿을 거리에 있었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2주일이 몇 달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긴 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월차를 사용하여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뜨겁고 따뜻한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첫째 아들이 저를 껴안고 얼굴을 비벼며 제 품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나를 어색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큰 감동이 아니었겠지만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5년 차인 저에게는 단지 가족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창피할 정도로 눈물과 콧물을 흘린 이후 아들과 감동스러운 포옹을 하고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예, 아빠 됐어. 주야야. 화면으로 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 딸은 정말 많이 자랐어. 이제 아기가 아니라 꼬마 소녀라고 할 수 있겠지. 아빠가 안아주면 어떨까? 그래, 한번 우리 딸을 안아보자. 제 무릎에도 아내의 손을 잡고 몸만 바꾸어 딸을 안아 울게 되었어. 딸과 같이 기분 소중한 순간을 못 함께한 아픔이 솟아나왔어. 그리고 아내와 포옹하기도 했지. 여보, 이것 너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부부가 애들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참 부끄럽다. 숙녀와 살았어. 피곤할 때 거셀 때도 많고 아직 뭘 조금은 풀리지 않았어. 아내를 감싸고 있는 나의 손이 부끄러웠지만 아내는 포옹을 거절했어. 그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는데 아내가 이것도 때문에 또 번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아내의 행동에 웃으면서 있었을 때 주희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아빠야? 휴대폰 속에서 나온 아빠가 이 사람이야? 맞자. 응, 주희야. 내려 미안하다. 아빠야. 아빠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오랫동안 아빠로 간주하지 않아서 가슴이 아팠고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말을 한 것이 제 울음을 그치게 했어요. 이윽고 주인은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아빠가 한국에 있는 아빠와 미국에 있는 아빠 2명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아이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 아빠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한국에 계신 아빠가 휴대폰 속에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아빠와 영상통화를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인은 이해했어요. 미국에도 한국 아빠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는 엄마가 미국 아빠를 껴안고 스키를 하던 걸 맨날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야기한 영문을 이해하지 못한 주인은 뒤돌아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굳게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주인은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변명할 수 없었고 그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식사를 차려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떠오르는 생각을 참고 아이들과 놀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놀고 있는 동안 나는 밖으로 나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 앞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도 몰라. 우리 딸은 이제 겨우 6살인데 모든 걸 믿네. 꿈에서 본 것도 진짜인 것 같이 말하는데 정말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걸까? 그래,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할 때도 있어. 내가 주희에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인정하면 좋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떠나 보내주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딸을 안아보고 싶었지만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내줬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 고생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알아주지 않겠지? 미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내 손으로 들어오는 돈과 몸에 들어오는 걸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내게 아꼈는데 넌 그걸 알고 이럴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어? 거짓말은 그만해. 너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보낸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집의 꼴이만 한 돈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나마 명원 씨 덕분에 렌트 비용이 안 들어서 생활할 수 있었지요. 아이들의 학비와 학원, 차량, 텐트, 그리고 다른 지출들을 고려하면 당신이 벌어다 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또한 당신이 자주 우리를 찾아올 거라도 했어야 했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그리워했고 나 또한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옆에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당신보다는 혼자 있는 나의 삶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가끔 주의하며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기계 같은 놈이라고 말해도 그건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미워하지 않지만 이제 어쩌죠? 당신이 이런 이유라도 할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겨우 알아내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도로 데려와서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건가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말을 해서 유감합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는 증거도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원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커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내로 있는 것이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나 없는 이곳에서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겨. 뭐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누구야 당신 이렇게 미친 사람 만든 거 누구냐고. 설마 영훈이 명훈일은 아니지. 아빠 여기 있어. 한참 찾았어.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해줘요. 외도의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아들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저는 억지 웃음을 보이며 아들의 손에 잡혀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끝내 외도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품을 파고드는 아들 녀석 때문에 잠시 동안은 아내의 외도를 잊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이었죠. 침대로 올라와 같이 잠을 청하는 아이들로 아내에게 그 상대를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니 하루 종일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매일 같이 애정 표현을 한다면 분명 같이 살고 있는 명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한 친구 녀석이 아내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명훈이 녀석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수 씨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냐. 감격스러운 가족 상봉에 방해될까봐 이제서야 연락한다.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자극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무척이나 힘들고 한국으로 도로 데려와서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건가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말을 해서 유감합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는 증거도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원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커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내로 있는 것이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게 살아온 나를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친구이자 인생의 반려자 두 사람이 나를 기만을 했다는 배신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아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나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급한 출장이 잡힌 것으로 속이고 회사에도 급히 휴가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려 휴가도 포기하고 일만 해온 나를 회사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달력에 적어둔 주소 때문에 처음 발을 디뎠던 미국 땅이었지만 친구 명훈이의 집까지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도착하여 친구 집 앞에 섰죠. 이동 시간과 시차로 인해 지친 몸이지만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를 마주하게 된다면 분노로 가득 찰 것이 분명했어요. 오히려 몸이 활기를 찾았죠. 곧바로 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분노에 가득 찬 나는 친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앞을 열어준 사람은 명중이었죠. 그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명은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이네. 6년 만에 여기까지 어떤 이유로 왔어? 아니, 오면 먼저 연락해 주던가. 그리고 최수 씨와 아이들까지 미국까지 와. 매번 영상통화만 하다 실제로 만나니 더 반가웠어. 이게 몇 년 만인가?
제가 오고 알고 왔다. 그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몰랐어.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뭐야. 무슨 속임수야. 이야, 몰래카메라야. 이 정도로 속아 넘어가 줄 알았냐? 이 놈조차도 나를 속이려 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의 놀림에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다. 속이시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질을 하려고 했지만 힘들기만 한 것 같아. 내 가슴은 형제라 생각한 친구와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서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도 못했네.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어. 어우, 왜 갑자기 싸움을 시작했어? 너 정말 미쳤구나. 그리고 나도 미친 놈인가? 왜 재수 씨랑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 너는 그런 놈밖에 안 보여? 명준이 형을 때리려 하자 막았고 우리 둘은 말다툼을 해야 했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나? 내 아래도 인정했어. 주의 앞에서 당당하게 애정을 표현해? 너희 둘 다 욕구에 미쳤구나. 이리 와. 너희 둘을 좀 싸워야 정신을 차리겠다. 누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봐. 아니면 주희한테 내가 맞는지 물어봐. 사실을 확인해보고 그때 결정해. 죽이든 말든 내가 참을 수 없어. 지금 확인해보자. 더 많이 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정말 이러실 거야? 이웃들이 경찰을 불러야겠어. 신보라가 더 들어오면 형만 문제 생겨요. 나중에 애들이 미국에 들어올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준이가 흥분한 저를 말려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아내보다 딸에게 확인을 하고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명이에게 주의를 바꿔달라고 했죠. 주희야 아빠야. 지금 주희의 오빠 말고 다른 가족이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오빠한테 아빠가 주희라 할 말이 있다고 방에 잠시 나가달라고 했죠. 그리고 저번에 말한 미국 아빠 있잖아? 이 사람이 맞아. 그렇게 저는 휴대폰을 돌려 불륜남이라고 확신을 한 명온 이 녀석을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명원 아저씨. 아좋은 아저씨. 미국 아빠는 그 아빠 뒤에 있는 사람. 아빠 뒤에 있는 사람이 엄마랑 서로 좋아하는 미국 아빠야? 딸아이가 미국 아빠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제 친구 명훈이가 아닌 동생 명준이었습니다. 명준이는 딸아이가 자신을 지목한 차자 마치 며칠 전 저희 아내처럼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어 싸여주이야 확실히 레이 사람이 엄마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몇 번이고 확인을 해봤지만 주인은 같은 대답을 했고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저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명훈이가 명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정말 정신 나갔어. 한국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놈 데려와서 제 몫이나 하고 살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떴더니 형의 친구 아내를 건드려. 너가 나랑 석호 사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 석호가 어릴 때부터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이. 형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가, 아니, 형수님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 말릴 생각도 없었지만 제가 손을 쓰기도 전에 이미 명훈이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동생을 무자비하게 패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말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더는 이래로 보기만 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친구를 말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파렴치한 놈의 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사고만 치고 다니던 명준이는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한 뒤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적은 직업이라 도가지길 원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집구석에 많이 있는 명준이를 나무라지만 매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를 탓하며 핑계를 대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의 상의 끝에 유학을 보내 뭐라도 배우게 하자고 했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형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그곳에서 먼저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핑계로 사마 친구와 서로를 속여 불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생활하는 딸아이에게 여러 차례 발각이 되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실제 아내랑 같이 살림을 차리려고 했어. 아니,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된 말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 처지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야구 명준. 지금 석호한테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야. 남의 집안 쑥대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석호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겠어. 미친 자식 석호야. 정말 미안하다. 동생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풀리겠어? 잠깐 모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간의 화로 인해 여기까지 찾아왔고 제 손으로 친구 녀석을 반쯤 죽이고 놓겠다 생각만 했지. 그 이후의 상황은 저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처 숙소를 잡고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오늘 한다면 아이들은 한국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다른 나라에서 적응을 한 중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한 해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학을 떠난 첫째, 아이를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해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이에게는 더 어린 시절부터 있기 때문에 더욱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아이들만을 외국에 두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진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전의 삶을 상상해보면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아이들의 정서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직을 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이 아이들과 나에게 더 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는 아내에게 건네준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고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음을 보여주니 스스로 합의를 내려주었어요. 따라서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곳이나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이고자 이해를 구해왔어요. 아내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는 아들은 오히려 제게 지지를 해주며 위로를 해주었고 아직 이 상황을 계속 처리해야 해서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함께 어렵게 알아들을 수 없는 동생을 달래주고 이해시켜준 것은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내와 별다른 잡음 없이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외도를 하고 있던 친구의 동생 명준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식이나 다름없는 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 행동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명준이를 대신하여 잘못을 구한 책임을 져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준이의 부모님은 일으켜 세우고 용서를 구해주면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한마디 정리로 해석하였으나 텍스트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불분명하여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주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혼자서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함께 이루는 가정을 가지려 했습니다. 원래부터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종종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지만 결국 결혼한 후에는 그냥 말처럼 했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큰 상황이고 당신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그러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어린 시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도와주면 분명히 적응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믿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함께 일하며 용기와 도움을 준 친구 덕분에 이제까지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힘든 타지에서의 생활이지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과 안정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함께 음악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